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짧은 대화 한 번으로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경험으로 건넨 조언 한마디가 간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 말했나?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부모 노릇은 언제 끝나는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의 조언이 부담스러웠던 적은요?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한 번쯤 겪는 이 미묘한 순간, 선의가 오해로 바뀌는 그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가족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주제가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비슷한 고민을 다루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새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 동네로 가려고? 거긴 학군이 별로인데. 조금만 더 보면 더 좋은 곳 있을 텐데.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는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30년 넘게 봐왔고 그 동네 개발 계획도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면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간섭하는 부모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비슷한 일은 계속됩니다. 딸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할 때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좀 더 버텨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회사 생활을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맨날 핸드폰만 보는데 괜찮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을 뿐인데 요즘은 다 그렇게 공부해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내가 알던 세상,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 다른 답변들입니다. 재테크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빚내서 투자하면 위험해. 우리 때는 조금씩 모아서 라고 말하면 아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절대 집 못 사요. 시대가 달라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동시에 섭섭합니다. 내 경험이 이렇게 쓸모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니까 걱정되니까 실수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넘어져 본 돌부리를 자식은 피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섭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말할 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서 부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집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못 들릴 것 같고 조언하면 간섭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이나 차려주고 손주 얼굴이나 보고 조용히 있다가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배우자에게 한숨을 쉽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 말했나? 특히 힘든 건 자식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도 말하지 못할 때입니다. 저렇게 하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봐라는 식으로 들리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비슷한 푸념이 나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 우리가 뭐 잘못 살았나 이렇게 키워놨더니.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걸까? 부모로서의 역할은 대체 뭘까? 가장 서운한 건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엄마는 몰라요. 아빠 때랑 달라요 라는 말 속에는 당신의 경험은 이제 쓸모없어요 라는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부모가 살아온 세월은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분들이 조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부모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 고생한 기억, 성급하게 직장을 옮겼다가 후회한 경험, 집을 잘못 골라서 힘들었던 시간들. 이 모든 게 값비싼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스스로 부딪히며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넘어진 그 돌부리를 자식은 피해서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더 쉬운 길,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옆에서 지도를 펼쳐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막다른 길이야. 저쪽으로 가면 언덕이 가파라. 여기 지름길이 있어.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길을 안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 부모는 자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자식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이 힘들다던데 괜찮을까? 돈 관리는 잘하고 있을까? 애들 키우면서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여전히 걱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습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만나면 이것저것 챙깁니다.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무리하지는 않는지. 이 모든 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서툴고 무뚝뚝할지 몰라도 그게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표현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자주 연락하면 귀찮게 하는 부모가 될까봐, 조언하면 간섭하는 부모가 될까봐 망설여집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여러 번 고쳐 쓰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잔소리 같을까? 이건 너무 참견하는 것 같나? 특히 요즘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꼰대 같은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또 그것도 힘듭니다. 자식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나중에 왜 그때 말 안 해줬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부모는 이 딜레마 속에서 매일 갈등합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랐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들이 젊었을 때도 부모님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도 서운함은 남습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몰라요, 달라요라는 말을 들으면 허탈합니다. 내가 쌓아온 인생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틀릴 때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부모 노릇은 끝난 건가? 이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언제까지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한 발 물러서야 하는 걸까요?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제 반대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은 왜 부모의 조언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정말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험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40대 자녀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꾸렸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실수도 해봤고, 그 실수에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쌓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 앞에만 서면 여전히 아이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특히 힘든 건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부모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려 들 때입니다. 집을 사기로 결정하기까지 몇 달을 알아봤고 수십 곳을 다녀봤고 전문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동네 괜찮아? 학구는 알아봤어? 라고 물으며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려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생각 없이 결정했다고 보는구나. 나를 아직도 철없는 애로 보는구나. 이게 반복되면 대화 자체가 지칩니다. 뭘 말해도 어차피 그래도 로 시작하는 조언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또 하나 요즘 세대는 정말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겪은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집가, 물가, 일자리 시장,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는 말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조금씩 모아서 집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저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위험해 보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직이 연봉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곳에 충성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육아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워도 다 컸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들은 답답합니다. 요즘은 과학적 육아 정보가 넘쳐나고 잘못하면 아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부모 세대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최신 정보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하는 건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른으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의 조언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 말을 따랐다가 후회한 적이 있거나 반대로 부모 말을 안 들었는데 결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참고만 하려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조언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궁금하거나 어려울 때는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부모의 인생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압니다. 다만 매번 모든 일에 대해 조언받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실수할 권리, 배울 기회, 성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엄마는 몰라요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의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은 엄마가 겪은 것과 달라요. 그러니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짧게 몰라요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자녀들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어른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조언은 감사하게 받되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계선이 필요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선을 그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듯이 청소년이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듯이 성인이 된 자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는 자기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모는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양쪽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는 나빠집니다. 경계선은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선이 있어야 부모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때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절한 경계선이 있는 가족이 더 행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존중할 때 두 세대 모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경계가 모호한 가족은 갈등이 잦고 서로에게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가 필요할까요? 첫째, 결정권의 경계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조언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어디에 살지, 직장을 옮길지 말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이런 결정들은 자녀의 몫입니다. 둘째, 정보의 경계입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알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공유하고 싶은 만큼만 알아도 됩니다. 요즘 월급이 얼마야?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 부부 싸움했어?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 경계입니다. 자녀의 집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열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방문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공간, 자녀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넷째, 감정의 경계입니다. 자녀의 기분이나 선택에 대해 부모가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래? 내 말 안 들으면 섭섭해 같은 감정적 압박은 자녀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계를 설정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경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합니다. 자녀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한 발 물러서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균형을 찾는 겁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 경계 설정이 어렵습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이는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적절한 경계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경계선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건강한 성인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결국 두 명의 성인입니다.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조언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더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대신 혹시 이건 생각해봤어? 라고 물어보세요. 강요가 아닌 제안으로 바꾸는 겁니다. 부탁받지 않은 조언은 자제하세요. 자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놔두세요. 실수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대신 감정적 지지를 보내주세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이런 말들이 조언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인정해주세요. 그래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내 나이 때보다 훨씬 잘하네. 이런 인정이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부모의 인정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엄마 생각이 오래된 건지도 모르겠네. 요즘은 다른가 봐. 이런 유연함이 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부모가 배우는 자세를 보이면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상호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부모의 조언을 일단 들어주세요. 끝까지 경청하고 그런 생각도 있으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인정해 주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위안을 받습니다.
거절할 때는 부드럽게 하세요. 몰라요가 아니라 엄마 말씀 감사해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세요. 이유를 말해주면 부모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작은 조언은 받아들이세요. 모든 걸 거부하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래요. 엄마 말대로 해볼게요라고 하면 부모도 기뻐합니다. 부모의 경험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세요. 엄마가 겪어보신 거니까 설득력 있네요. 아빠 조언 덕분에 생각이 넓어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한테는 큰 의미입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생각은 어때요? 부모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부탁받지 않은 조언은 줄어듭니다. 부모님의 조언이 도움이 됐을 때는 꼭 말해주세요. 그때 아빠 말 듣길 잘했어요. 엄마 조언 덕분에 잘 해결됐어요. 이런 피드백이 부모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양쪽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들. 정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민감한 주제를 꺼내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세요.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까? 감사를 표현하세요. 부모는 내가 잘 커줘서 고마워, 자녀는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세요.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모든 조언을 따를 거라 기대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가 완벽하게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세요. 유머를 활용하세요. 긴장된 순간에 가벼운 농담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엄마 또 잔소리 모드 시작이네. 우리 아들 또 알아서 한다 시작이야? 웃으면서 말하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을 받거나 관련 책을 함께 읽어보세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대화가 잘 풀렸을 때, 서로 양보했을 때, 오늘은 대화가 좋았네라고 인정하세요.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주세요. 관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모와 자녀는 적이 아닙니다. 같은 편입니다. 다만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경험을 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할 때 두 세대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모의 지혜와 자녀의 열정이 만나면 최고의 시너지가 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조언이 간섭이 되는 그 미묘한 순간, 그리고 세대 간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상황이 있으신가요? 부모든 자녀든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갑시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